네, 안녕하세요. 4월 23일 토요일, 토요일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자,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말은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지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수준이었고요. 아이 뭐 전쟁도 났는데 그렇게 세게 하겠어? 이런 좀 어찌 보면 아니하다 할까요? 그래 왔던 것이 현실화돼 버린 겁니다. 이 0.25% 그러니까 25bp라고 하죠. 25bp 인상 정도는 충분히 시장이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고 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인상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래서 빠졌단 말이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전날 이렇게 이제 그 이유로 해서 빠졌고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그전 지난주 방송에서 저항대로 예상을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그 저항 자리가 길어진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어, 지난 밤새 이제 다시 추가적인 50bp 인하 얘기가 나온 뒤에 5월 4일입니다. 6월 달에도 50bp 인하가 가능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이제 캐나다가 금리를 50bp 인상을 해봤어요. 캐나다가 미국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죠. 그러면서 캐나다 이제 BOC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밤새 다음번 이제 금리 인상을 75bp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bp 인상도 충격적인데 거기에 연이어서 75bp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 연준도 5월 4일 날 50bp 인상하고 6월 달에 또 50bp 인상론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나와졌고 거기에다가 일각에서는 75bp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고인의 발걸음처럼 크게 올린다라는 건데 이런 빠른 긴축 압박에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진 겁니다. 이유는 그거 딱 하나예요. 그 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3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해서 뭐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변수도 없고 질질 끌어가는 건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그 BOC 총재가 75bp 인상 얘기를 꺼낸 것도 캐나다의 이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가 7% 가까이 급등을 한 거예요. 6.7%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가 비상이 걸린 거죠. 미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8%막 물가가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지지율이 막 땅바닥에 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생산자 물가가 8%가 넘게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두 자릿수를 내보고 있어요. 뭐 4%대 물가 상승률 뭐 그대로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저 바닥이잖아요. 그러니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참 높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봐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하는 총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급히. 아마 다음 달에도 우리나라 올려야 될 겁니다. 안 올리면 미국하고 이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 시장에 대한 이제 우리 이 경제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경계론이 훨씬 높아져야 되는 때이고, 세계 증시, 미국 증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미국 증시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예. 이렇게 몇 년째 이어져 온 랠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하락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 4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4주 연속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하락 폭이 훨씬 좀 크죠? 예.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그 주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메타, 아마존, 인텔 이런 기업들이 다음 주에 줄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 실적이 이제 나와요. 어닝 시즌인데 실적 넷플릭스가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요번양이 됐어요.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 지난 한 주 동안 요번 주에 넷플릭스 주가는 40%가 넘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진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똥 떨어져 가지고. 이게 넷플릭스의 현 주소고요. 가입자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밤새 실적을 발표한 이 갭 같은 경우, 여러분 옷 있잖아요. 옷. 향후 전망을 어둡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18%가 폭락을 했습니다. 갭이. 또 버라이즌 같은 경우 미국의 통신사 아니겠습니까? 가입자 수가 줄어가지고 6%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통신주가 6% 빠지면 많이 빠진 거죠. 이런 현상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다행인데, 좋게 나와도 문제는,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글 올린 거에 이런 거를 썼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상승장에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향후 좋아질 거야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빠질 때는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앞으로 전망이 어두워 하면서 빠집니다. 지금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지금은 후자인데다가 실적도 안 좋게 나와요. 전망도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 미국 증시의 전망은 꽤나 어둡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밤새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1000포인트, 980포인트 빠졌는데요. 이런 폭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고 있다. 다우가 그나마 제일 잘 버티죠. 우량주 30개 종목이니까. S&P 빠졌죠. 지난주에도 크게 빠졌고 이번 주에는 더 많이 빠지고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저점이 깨진다면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니까 금방 깨지게 생겼습니다. 저점까지 왔습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현주소. 자, 그럼 한국 관련해서는요, 반도체를 보니까 신저점이죠. 기술주에 한국과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실적을 내놨습니다만은, 사상 최대 실적 내놨습니다만 주가 이거 보십시오. 힘 못 쓰죠. 이게 현주소예요. 좋게 내놓고 앞으로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잘 팔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 유가는 계속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만
최근에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공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제로 코로나를 뭐 고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중국이 만드는 거예요. 공급이 차질을 생기는, 상하이항의 물동 이게 물류가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상하이 주변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중단을 한다거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관련해 가지고는 MSCI 한국 지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되는 거죠. 보십시오. 신저점을 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향후 전망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금리가 급등할 것을 예상한 이 국채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봉으로 봐도 끝이 안 보입니다. 월봉 보니까 이제 보이네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2014년 이후 최고 수준. 예, 이게 지금 채권금리인데 미국은 더 하죠. 예, 미국은 지금 10년물이 3%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9%대예요. 단기물인 2년물마저도 2.8%를 지난 밤새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 기술 성장주들이 인상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움직임 우리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바닥만 기었으면 다행이겠는데 다음 주에 이 바닥 기는 박스권 흐름이 깨질까 걱정입니다. 깨질까 걱정이에요. 보세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가 깨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해외 DR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모양입니다.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제가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코스피 지수를 대한민국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안 좋은데 지수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추종을 하고 있는 ELW 지수 ELW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중시해야 되는데 코스피는 전체 코스피 상장 종목 한 7, 800개가 만드는 거고요. 코스피는 더 우량한 20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량한 20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이 코스피 200 지수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은 20%를 넘어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요 정도 3개 종목이 하면은요 3분의 1을 넘어섭니다. 3분의 1을. 그러니 종목 움직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기업 요 모양이고요. LG 엔솔입니다. 상장해놓고 빌빌거립니다. 네. 그나마 2차전지라서 좀 버티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입니다. 다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지수가 갈 수가 없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바닥을 기고 있다. 여기에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선물지수를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선물 차트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드렸을 겁니다. 선물 월봉입니다. 월봉. 이 월봉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말씀드렸어요. 1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그래서 상승 5개 파동이 월봉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이 나왔더라. 크게 볼 때. 예. 그 다음에 지금 A파 하락 파동이 시작을 했는데 A파 하락이다. B파 반등을 기다립니다. B파 반등은 언제 그랬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아직 B파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A파 하락이 안 끝난 거죠.
이런 상황. 자,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죠?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대에 있다. 과거에 보면 이 자리는 저항 자리였구나. 예. 2017년 꼭지점이었네요. 예, 2017, 18. 요 꼭지점. 여기가 지지선이 돼 있다, 지금. 요거 무너지면 어찌 돼요? 요거 무너지면 뭐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냥 흘러내리죠. 그죠? 그냥 흘러내려요. 300선까지도 흘러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일봉으로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현재 그림 그립니다. 보세요. 지루하게 2021년 작년도에 계속 박스권, 긴 박스권 흐름이 있습니다. 400에서 440 사이에 박스권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떨어지니까, 무너지니까 370에서 400의 박스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자리를 또 못 버티고 무너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350에서 370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이걸 그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밤새 해외 증시가 빠졌으니 최소한 요번에 우리나라도 이 박스권 하단인 350까지 내려오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못 버티면 어찌 될까? 못 버티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떨어지면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주봉으로 아까 말씀드린 추세 하락으로 봐야 한 단계 또 다른 계단이잖아요. 계단식. 그죠? 예. 박스권 가다가 떨어져서 또 박스권 가다가 떨어져서 또 박스권 가다가 떨어지면 또 다른 저점 박스권이 만들어질 거다. 네. 뭐 350에서 300 사이의 박스권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망을 제가 하는 이유는 향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금리 인상 수혜 종목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백신주라든가 이런 수혜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언택 관련주들. 이제는 전 세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가 뭐고 다 열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엔데믹이니 뭐니, 그죠? 이렇게 리오프닝이라고, 뭐 요즘 영어 못 쓰면 말이 안 돼, 그죠? 네. 그러니까 경제 재개방 그런 효과,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죠. 경기가 그냥 침체될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를 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분야 그쪽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되겠다.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 또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쪽으로 움직임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묻었던 코로나 로 인해서 묶어뒀던 이 규제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은 이제는 그들의 시대는 저물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은 좀 발을 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또 금리 인상에 가장 피해를 입는 종목들, 그러니까 부채 비중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보세요.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있는 이 쉬운 예를 들자고요. 자산 규모가 100조짜리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기업이 부채 비율이 100%라고 치면 부채가 100조가 있는 거야. 근데 금리가 1%가 오르면 연간 이자만 1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익 1조 원이, 순이익 1조 원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거야.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래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지만, 그럼 자산규모 1조짜리 기업이 100조짜리 기업이 1조 원 순이익 내는 기업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량 기업입니다. 그 이상만 되면. 근데 그 놈을 다 까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될까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높은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대개 성장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멀리 하시라. 특히 이제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고, 굴뚝주라고 하는 자산주, 부채 비율 없는 또 금리 인상의 수혜주들이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다기보다는 그래도 강세로 버팁니다. 대장주 부진 IT 기술주에는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도 사실 삼성전자 우리 동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지 않습니까? 빠질 때마다 막 더 공격적으로 사요. 우리 젊은이들이 과거 그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삼성전자 많이 빠졌을 때 사두면 돈 되더라. 이런 학습 효과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쉬어두자. 돈 아껴두자. 싫다 아끼자. 그리고 이런 때에 그럼 뭐 사야 돼? 대안투자로 ELW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약세장에도 약세장을 먹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ELW 매매다. ELW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방법을 생각하시자.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장에도 금리 인상 수혜주, 리오프닝 수혜주 종목 준비해 와봤고요. 그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방 매매 내역이에요. 이거 어제 22일 날 풋을 쫙 아침에 매도했어요. 8시 50분 동시호가에. 그래가지고 50% 수익으로 챙기고 나서 아니다 싶어. 더 빠질 것 같아요. 더 빠졌죠 실상. 그래서 또 풋을 더 샀습니다. 네, 챙긴 건 챙긴 거고 다시 또 살 거는 사고요. 반등 들어오는 자리에서 더 사버렸어요. 근데 시장이 또 빠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월요일날 우리 회원님들은 기분 좋을 겁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세계 증시 급락했는데 월요일이 오지 말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주식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방 회원님들은 휴일날 또 뭐 좋은 소식 나오는 거 아니야? 이대로 그냥 월요일 내일 열렸으면 좋겠네? 이러시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어제만 우리 방은 150만 원을 수익을 냈죠. 총 투자 규모 얼마인가 보세요. 하나, 둘, 셋, 300만 원 가지고 150만 원을 50% 수익 냈다니까요. 이게 ELW 매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도 기회다 싶으시면 지금 시장이 바로 돌아서기 힘들겠구나. 대안 투자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또 김한균 대표와 과거에 매매를 해보신 ELW 매매를 하고 계신 회원님들은 들어오십시오. 멘탈 관리라는 게 ELW 매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요 하루에 등락이 해봐야 많이 오르내림 해봐야 5% 10%죠. ELW는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10% 5%는 눈 깜짝한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멘탈 관리가 무척 중요해요. 못 이겨냅니다. 겁이 나요. 아니 어느 순간 한순간에 20-30%도 빠져버리는데 이걸 어쩌라고. 그래서 어느 회원님이 엊그제 저한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에 안 삽니다. 분할 매수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한 번에 사버려 가지고 20% 빠지면요 겁나서 팔아야 돼요. 못 들고 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그러나 한 번에 샀는데 20% 빠졌네. 120원 할 때 100만 원어치를 샀어. 근데 20% 빠져가지고 100만 원 됐네. 또 100만 원어치 더 한 개 더 사. 그러면 어찌 돼요? 평단이
10% 마이너스가 아니라 9% 마이너스가 돼요. 예. 그러면서 이 정도는 또 뭐 내가 이겨낼 수 있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분할 매매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의 물타기와는 분명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장의 추이를 보면서 10% 수익으로도 매도를 치는 경우 있고요. 추세가 잡혔다라고 판단할 때는 저는요, 배짱 좋게 끌고 갑니다. 그것 또한 멘탈인 거예요. 이거 먹은 거 다 토하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해지죠. 이제 조바심이 나죠. 그걸 이겨내는 게 또 멘탈 잡기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김양균 대표만큼 배포 좋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보기 힘들 겁니다. 10년 넘도록 ELW 매매만 리딩하는 전문가입니다. 그 노하우는 여러분 10년 지나야 깨우칠 수 있어요.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멘탈이라는 거, 흔들림이라는 게 극에 달했을 때가 거기가 그 지점이다. 지나놓고 보니 거기가 거기였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주식 격언에요. 모든 사람이 환호할 때, 박수 칠 때가 8자리라고 해요. 뉴스에, 신문에 그냥 주식값 올랐다고 도배가 될 때, 생전 주식 말도 안 하던 어떤 사람이 주식 얘기할 때, 이때가 8자리인 겁니다. 과열이 돼 있는 거예요. 꼭지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주식 때려쳤어 안 해 이런 소리가 들린다거나 나 큰일 났어 이거 이러다 뭐 연당하는 거 아니야 징징 울고 있는 곡소리가 막 날 때 그때가 주식 사야 할 때입니다. 바닥입니다. 내가 ELW 매매를 하는데 지금이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어 죽겠어. 이러다가 깡통 날 것 같아. 할 때가 사실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매를 하면서 실탄을 유지하자. 그러면 그 기회를 잡고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게 ELW입니다. 예, 이번이 찬스입니다. 자, 우리는 ELW 매매로 이 약세장 대안 투자로 첫 번째 종목 추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올렸다 해봐야 1.25%예요. 미국 이제 첫 번째 올렸습니다. 5월 달에 며칠 있다가 다다음 주입니다. 50bp 올리면 이제 거기도 금리 부담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6월달 되면은요. 6월달 되면은 또 50bp 올려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또 올려보십시오. 이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물량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악성 매물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때를 대비를 하시라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은행주들이 있겠고요. 그죠? 그 마진 먹잖아요, 이자. 보험주 당연히 대장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험주 중에 동양생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양생명 우리 방에 있는 종목이죠. 예, 아마 배당 받았을 거고요. 다시 또 한참 조정받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목 묻어두세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만원 목표라고 제가 그랬죠. 만원 목표 얼마든지 갑니다. 네, 동양생명. 그 다음에 리오프닝 수혜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규제 해제하죠. 네, 뉴욕 증시도 관련주들은 그래도 강세예요. 리오프닝
이제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요. 마스크 벗고요. 그죠? 예, 영업 제한 풀렸고요. 지금 여행사들 상품 엄청 내놓는데 그동안 이제 꽉 묶여있던 보복 심리죠. 뭐 무슨 몇 배씩 지난해는 뭐 죽었으니까 지난해 대비하면 당연히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몇 배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 죽어있던 여행사들 항공사들 지금 막 아주 환호 뭐 정신없이 바쁘죠. 항공주 여행사 또 마스크 벗는다 그러죠. 화장품 그동안은 눈화장 정도만 하면 됐거든요.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자.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있죠. 예? 아시아나항공 예, 안 빠지죠. 지수에 비해서 그래도 잘 리오프닝 수혜 주잖아요. 이런 것들 저점에서 계속 사시라는 얘기예요. 돈 있으면은 저점에서 사는 전략입니다. 하나투어 마찬가지죠. 이 여행사의 대장주 하나투어도 제가 안 팔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좋으니까 멀리 보자 위드 코로나. 계절 주감 전환한대잖아요. 이런 종목들. 김영희 대표가 안 팔고 있는 종목. 가장 최근에 마스크 벗는다고 산 게 뭐예요? 화장품주 한국콜마 샀죠. 한국콜마.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잘 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잖아요. 마스크 벗는다. 박스코 돌파그럽니다. 가죠? 가져가는 거예요. 빠지면 사는 거예요. 증시가 빠지니까 월요일날 분명 빠지겠죠? 같이 덩달아서. 찬스죠. 이것뿐인가요? 세계 곡물 가격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면서 뭐 요즘 막 그냥 사료주들 막 수산주 뭐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까지 막 다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건 쫓아가기가 힘들고. 요즘 또 그것들 오르니까 음식료품 가격도 다 인상되죠. 지금 뭐 맥주 가격 다 인상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이트 진로를 예전에 제가 많이 먹고 나왔죠. 70%인가 수익 내고 나왔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하이트 진로 많이 올라왔는데도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왕년에 제가 이거 하이트 진로 가지고 꽤나 재미 좀 봤던 종목이잖아요. 이때는 갑다. 멀리 그려놨네. 그죠? 여기 보세요. 2차 목표 3만원 돌파, 고 1차 목표 2만 5천원 돌파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버겁던 종목 하이트 진로. 지금 이 주봉입니다. 네. 또 들어가자. 왜? 찬스다. 이거는 그냥 가격으로 그대로 맥주 먹거든요, 사람들. 그죠? 네, 가격 인상됐고요. 자, 신고가 한번 목표로 가보자. 신고가 목표. 하이트로. 이런 것들 저점 빠질 때 사는 거예요. 네. 신고가 목표 여기다 써놓을게요. 신고가 목표. 맥주값 인상하니까 맥주값 인상 써놔야지. 다음에 또 안 잊어버리죠. 그죠? 가격 인상. 자, 하이트 진로. 그리고 기름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기름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유가 상승 수혜주. 왜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니까 물가는 계속 잡히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유가 상승 수혜주는 계속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근데 석유값 오르면 오르는 그 가벼운 종목들, 천연가스 가격 뭐 해가지고 올랐다가 또 다시 빠졌잖아요. 러시아에서 계속 공급 받으니까 이 정제 마진이 요즘 급증하고 있답니다. 정유사 엑소모빌 같은 것들 미국 증시가 그렇게 빠져도 승승장구하고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물론 지난 밤새 빠졌습니다. 빠질 때 사는 거야. 이제 빠질 때 저점에서 사야 되겠죠. 당장 사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제가
SOE를 가져왔어요. SOE. 아이고, SOE라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여기 있네. SOE. 자, 잘 나가죠. 정제 마진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서 전분기보다 정제 마진이 10%가 늘어간 급증했대요. 예. 이거 1분기에. 주가는 1분기에 바닥 계속 다졌죠. 그리고 이제 4월달 들어서 튀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들 한번 길게 보자. 주가는 뭐 고공행진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면 유가만큼이나 주가가 올라 있어야 된다. 얘는 배당주로 연말까지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뭐 신고가도 얼마든지 기대해도 좋다. 뭐 한 50% 목표하고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자금력 있는 분들. 가장 안전빵입니다. 이런 종목이. 가장 안전빵. 네. 신고가 목표. 이렇게 써놓을게요. 배당주로도 굿이다. 그렇다면 배당받으러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뭔 이런 일이 있었어. 예, 이렇게 제가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곡물 가격 오른다 그랬지. 계속 오를 거라 그랬잖아요. 에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아시죠, 여러분? 농작물 가격이 오르는 거. 인플레이션도 진행되면서.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농사요? 그거 망했어요, 지금. 예. 뭐 심지를 못 하는데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 급등세 쉽게 다쳐지기 힘들다. 중국, 남미까지도 지금 안 좋답니다. 예. 그래서 사료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가격이 다 올랐는데 요 종목만큼은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계가 덜 돼서 그런지 덜 오르고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빼와봤어요.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더라. 푸드웰입니다. 푸드웰 뭐 하는 회사냐? 간편식 하는 거. 여러분 저 마트 가면은 막 팔잖아요.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 가면은, 그죠? 요즘 혼밥 젊은 세대들 이거로 또 밥값이, 점심값이 요즘 뭡니까, 칼국수 가격도 9,000원 한대. 그래서 그냥 이거 사 먹는데요. 더 맛있대요. 좋답니다. 예. 그래 간편식. 예. 실적 아주 호조세입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성장세,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급도 보세요. 기관 외국인 사놓고 또 사네. 요즘 거래도 반짝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네, 푸드웰.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회원방 종목 있다고 그랬잖아요. ISC라고. ISC.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AI도 있고요.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 주가가 전고점 돌파. 그죠? 돌파됩니다부터 얘기를 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신고가 얘기했습니다. 신고가. 시총 3조 원을 향해서 2025년까지. 김영현 대표 이런 놈이 먼 그림 25년 뭐 아직도 3년 남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6천억밖에 안 돼. 6천억밖에 안 돼. 근데 얼마? 3조? 앞으로도 5배가 더 간다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요. 길게 가질 수 있는 종목. 그러다 보니 지금 얘 50% 가까운 수익입니다. 45% 넘어갔는데 안 팔잖아요. 가져갑니다. 그냥. 크게 먹을 놈들은 이런 놈에서 받으시라. SO일, 푸드웰, 그죠?
관심 가져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저하고 제일 추천드리는 종목은 약세장의 대한투자 ELW 매매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요만큼 봅니다. 월요일날 얼마를 벌지 월요일날 벌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랑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때는 아 지금 판 자리였구나, 지금 또 팔았다고 그러네, 그거라도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같이 한번 발 담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도 됩니다. 인생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여러분 날 참 좋습니다. 예, 바람도 좀 쏘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